네, 오늘 7월 29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바로 그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. 네, 맞습니다.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뭐 36%나 뛰면서 와, 기대감이 정말 대단한데요? 엄청나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분석 자료들 보면서 이번 발표에서 뭘 진짜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파이 2분기 실적 예상치 당연히 볼 거고요.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배경이랑 지금 시장 분위기 또 앞으로 기회 요인은 뭔지 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청취자께서 지금 소파이가 딱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우선 기대치부터가 와, 이게 숫자가 정말 놀랍던데요? 네, 그렇죠.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에서 42% 증가한 거의 8억 달러 넘게 8억 400만 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. 네, 상당한 성장세죠.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. 이게 무려 500% 증가해서 0.06달러. 네, 흑자 전환 기대감이 큰 거죠. 거기다 1분기에 회원 수도 80만 명이나 늘어서 이제 1000만 명을 넘었어요. 1090만 명. 이런 숫자들이 기대감을 확 끌어올린 거겠죠, 아무래도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기대감이 1년 만에 주가를 175% 넘게 끌어올린 원동력이에요. 175%요? 와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, IV라고 하죠. 이게 66%가 넘어요. 66%.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?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.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그냥 평범한 발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. 아,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위든 아래든 한 10% 이상 확 움직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10%면 정말 큰 변동성이네요. 네.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어쩌면 실망도 클 수 있다.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.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높은 기대감 그리고 그만큼 큰 변동성 이건 알겠습니다.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전문가들 평가는 생각보다 좀 조심스러워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좀 포인트죠. 강력 매수 의견이 한 46% 정도 되긴 하는데 보유나 심지어 매도 의견 합치면 이게 54%나 되거든요. 네, 절반 이상이 좀 지켜보자는 거죠.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도 보면 지금 주가가 한 21달러 정도인데 목표가는 16.3달러. 오히려 지금보다 한 22% 낮아요. 그렇죠. 아니,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전문가는 왜 이렇게 좀 신중할까요?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네,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소파이가 보여주는 높은 성장률, 그리고 막 늘어나는 회원수. 이게 진짜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잘 이어지고 있느냐.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거예요. 아, 성장은 하는데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냐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신사업. 이것도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요. 특히 그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학생 대출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책 리스크가 좀 남아 있어요. 정치적인 변수죠. 네, 그 이슈가 있었죠. 물론 금융 서비스 여러 개로 다각화하는 건 좋은 방향인데요. 근데 기업 가치를 볼 때 쓰는 지표 중에 주가 매출 비율, PSR이라고 있잖아요. 네네. 이 PSR로 보면 소파이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요. 아, 2, 3배나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. 이걸 뭐랄까 되게 인기 많은 새로운 맛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식은 진짜 맛있는데 줄 서서 먹을 만한데 과연 이 가격이 계속 합리적일까? 이런 질문 같은 거죠. 아, 비유가 확 와닿네요. 소파이도 플랫폼 자체는 매력적인데 지금 시장에서 매긴 가격표, 즉 주가가 좀 비싼 거 아니냐는 논쟁이 계속되는 겁니다. 이게 전문가들이 신중한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보통 이런 고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와서 사는 거다 뭐 이러면서 높은 PSR도 괜찮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런 논리도 있죠. 소파이도 그런 케이스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? 아니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좀 명백하게 고평가 신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오,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.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. 소파이가 금융 플랫폼으로서 여러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고 사용자들을 묶어두는 네트워크 효과,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죠. 네, 플랫폼 기업의 강점이죠.
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그 미래 가치를 이미 상당 부분,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. 이게 이제 신중론의 핵심인 거고요. 그럼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뭘 봐야 할까요?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그냥 발표되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제시하는 가이던스, 이게 중요하고요. 향후 전망. 네. 그리고 신규 회원이 늘어나는 게 그냥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런 질적인 지표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고객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상품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아, 회원수 증가의 질을 봐야 한다. 그렇죠. 그런 걸 통해서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,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미래 가치라는 그 기대감이 구체적인 숫자로 좀 증명이 돼야 하는 시점인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 오늘 실적 발표에서 인상적인 성장세, 숫자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.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했고 또 변동성 리스크도 꽤 크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발표되는 실적 숫자도 숫자지만 앞으로의 전망이나 신사업 성과,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학생 대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어떤 거죠? 오늘 발표될 그 헤드라인 숫자들 말고요. 그거 너머에서 소파이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플랫폼 전략이 정말로 성공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 하나의 핵심 지표가 있다면 그게 뭘까? 이걸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단 하나의 핵심 지표요. 이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랑은 좀 별개로요. 그게 예를 들어 사용자 한 명당 평균 수익, ARPU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신규 서비스 채택률 같은 걸 수도 있고요. 혹은 특정 사업 부문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일 수도 있겠죠.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소파이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